또 물었나요? 지금 또 문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물었어요. 아, 이거 무는 게 이거 수아레스가 이게 또 물었어요, 지금. 월드컵에서도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해설위원 김원일입니다. 토요일 밤의 함성 위에 일요일 끝나도 식지 않는 vibe 골자면 다시 돌려보며 우린 또 얘기하지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이곳에선 다 털어놓지 각자의 팀 다른 시선 근데 결국 같은 이유 이 리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정말 여긴 주간 K리그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place 승리의 화로 패배의 아쉬움도 다 꺼내놓는 이 순간 주간 K리그 우리의 목소리가 highlight 이번 주도 뜨겁게 떠들어 Kick off 지금 시작해 완전 그 버스 안에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30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팬 곽지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셋이서 이렇게 또 얼굴을 보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게요.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이제 주간 K리그 참여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몰랐네요. 공백이 좀 많이 길었었는데 뭐 예, 예. 월드컵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좀 바쁘고 뭐 좀 사실 부득이하게도 좀 참여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랜만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뭐 별일 없으셨나요? 제가 뭐 근황 토크를 먼저 하자면은 뭐 평상의 그런 사실 월드컵 기간에 근황 토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좀 바쁘게 지냈고요. 좀 요즘도 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야근이 거의 일상화 됐어. 좀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도 제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바빠가지고 지금 댓글 타임을 계속 못해가지고 계속 미뤄져서 죄송한데 이번 주 중에 한번 댓글 타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계속 제가 약속을 하면은 어디 가서 지키는 뭐 그런 성격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선 지우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사실 특별한 거는 없었고, 예, 그냥 뭐 잘 지냈습니다. 네, 뭐 각자 축구를 잘 즐기면서 각자의 지지팀들은 우리 셋 다 안 즐긴 게 좋구나. 맞나요? 예? 즐긴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패배를 그냥 여긴 비겼구나. 저는 패했고요. 예, 저도 패했습니다. 예, 여튼 1대0으로 져가지고 저희도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따 뭐 그 성남 경기하면서 좀 얘기할까 하는데 제가 그 오늘 좀 약간 복잡한 게 좀 동선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올해로 몇 년 차냐 지금 몇 년 차인지도 까먹었네요. 몇년 차인지 까먹고 싶어 어떡합니까? 7월 잠깐만 올해로 13년 차인가? 잠깐만 헷갈리네. 아무튼 뭐 그거 언제 하셨어요?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2014년 7월 19일 날. 그럼 월드컵이네요. 12년이네요. 예, 그럼 횟수가 13년 차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13주년이에요 곧 8월 되면. 예, 어떻게 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기획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성남 이번에 원정 그 응원단을 가가지고 경품이 또 돼가지고 경품이 돼서 코스 요리 상품권 예, 그 중식 그 해가지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성내푸시가 우리를 위해서 이 식사권을 줬다. 그래서 그 인당 나름 비싼 건데 런치는 좀 싸더라고요. 35,000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이어가지고 2만 원 내고 둘이서 코스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예, 아무튼 오늘 아주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사실 이 축구 그러니까 와이프들은요 남편들의 취미를 다 싫어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뭐 예. 축구가 됐든 또 게임이 됐든 또뭐 낚시가 됐든 또 혹은 뭐 이제 뭐 그 외에 기타 뭐 야외 그 활동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을 사는 네. 와이프분들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낚시하는 사람 최악이야, 게임하는 사람 최악이야 막 이러길래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취미를 좋아해? 그러니까 근데 남편이 하면 다 꼴보기 싫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취미는 모두 싫다.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늘 처음은 아니긴 해요. 예전에 이랜드가 또 이제 크루즈 그 뷔페 상품을 줘가지고
배 위에서 부패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번 정도. 저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서울 이랜드와 성남에 관련돼서 더더욱더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 제가 홍명보 같은 마인드 있나 봐요. 좀 의리를 지켜가지고 오늘 홍차이나라는 곳에서 이제 코스유를 먹었었는데 홍차이나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제 분당점 정자에 있는 정자 그 역 근처에 있는 그분이 성남 FC를 좋아하셔서 그런가 지금 그 식당 갔는데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종이 위에다 뭐 수저 올려놓고 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성남 FC 거야. 그 다 우와 이분 성남 FC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지. 그래서 다음에 제가 꼭 가보려고 하고 이렇게 저 맛있는 식사도 성남 FC와 함께 대접해줬는데 거기 참고로 낙지가 통째로 올라가는 짬뽕이 맛집이거든요. 혹시 정자 쪽으로 오실 분이 계신다면 정자 카페거리 근처에 있으니까 그거 거기서 그 낙지 통째로 올라온 낙지 짬뽕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차 한잔하고 가시면 딱이다. 이것도 좀 말씀을 예, 한번 좀 알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각자의 근황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나눠봤고요. 댓글 및 후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혹시 좀 눈여겨보신 댓글이 혹시 있으신지? 눈여겨본 댓글 하니까 제가 지금 최근 지금 저희 녹음 시간은 얼마 안 돼서 좀 올라온 댓글을 하나 먼저 소화를 하겠는데요. 울산의 딸 비빔님께서 좀 올려주신 그 이게 또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셨는데 지금 봤어요. 네 형제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았네요. 하는 행동이나 생긴거나 점점점 외모는 나이 대비 참 좋은데. 이거 방금 올라왔네? 예, 방금 올라온 거 저도 지금 확인해서 진짜 닮았네요. 지금 일단은 지금 여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녹음 중에 이 사진이 올라온 거 보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은 혹시라도 댓글 한번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게 아까 두 사진을 같이 올랐는데 한쪽은 홍명보 전 감독이고 반대쪽은 이게 또 정치적 얘기가 될까 주실 수 있게 하겠지만 이분이 조국 위원장님 맞나? 전 대표죠? 전 대표죠. 대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조국 전 대표가 또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야누스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올라와서 되게 유사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야누스요? 듭니다. 야누스가 뭐야? 야누스 얼굴. 전 몰라요, 그거는. 그게 약간 좀 옛날에 약간 좀 아수라 백작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에요? 마징가 제트의 아수르 백작은 제가 생각나네요. 표현을 잘못할 수 있겠는데 예, 뭐 약간 좀 반반에 이렇게 사진 올라온 곳이 있는데 아수르 백작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제가 아마 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묘하게 닮았네요. 예, 지금 저도 이거 사진 보면서 되게 놀라가지고 이거 이 댓글 한번 갖고 근데 왜 왔습니다. 반대가 있죠? 조국을 지지하신 분이 반대를 누르셨나? 근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반대가 하나 있네. 그래서 제가 그 팟빵 자체가 약간 많이 왼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도 많습니다. 뭐 그렇긴 예. 하겠는데 팟빵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정치가 메인 아니었어요, 옛날에? 근데 뭐 네. 말씀 안 하시고 네네. 얘기할게요. 그래서 좀 이거 좀 이거 댓글 가져오면서 이걸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반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그러니까 도만 넘지 않으면은 찬성 반대 누르는 것도 저도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대1 동점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녹음 기준으로 그런 게 있고 저도 바로 그 아래 닥터 사이먼님이 녹음일 기준으로 이것도 얼마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거든요. 이거 네.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트럼프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피파를 쥐고 흔듭니다. 근데 그걸로 흔들리는 피파도 좀 한심스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퇴장 선수 징계 번복을 해서 논란이 된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 댓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또 댓글에 올라온 것처럼 관련 다룬 게 아마 이 선수에 해당되는 선수가 이제 미국 대표 공격수인 발로군에 대해서 좀 이 퇴장 징계가 내려졌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에다가 직접 다이렉트 전화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표현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도 더 웃긴 거는 또 피파 쪽에서는 결국 그 발로군의 퇴장을 이제 약간 번복이 돼버린 상황이 돼서 아마 저희 녹음하는 시점에 다음날 다음날 그 아마 오전쯤에 아마 미국 대 벨기에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아마 출전을 예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여기서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트럼프 전화 한 통에 피파 미국 에이스 출전 정지 철회 32강전에서 퇴장당한 발로건 이 출전 정지 1년 유예 트럼프가 피파 회장과 통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불의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데 불의는 당신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불의인 것 같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바로잡은 피파에게 감사 16강에서 만나는 벨기에 모든 대응 검토라고 했었는데 와 이건 이 그림도 같이 했었는데 이거 재밌는 AI로 하신 것 같아요. 심판이 미국의 이름이 발로건이죠. 발로건 하필 발이 들어가서 축구를 잘하게 생겼네요. 이름부터가 여기 이 퇴장을 레드 카드를 받으니까 심판한테는 또 트럼프 카드를 트럼프 카드를 딱 해가지고 야 이거 보여?
까부지 마 이 자식아. 약간 이런 식의 요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게요. 1982년도 월드컵 본선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그 쿠웨이트랑 이제 프랑스 경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프랑스가 이제 골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했어서 이게 당시에는 VAR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이게 라인을 넘었네 아니네 걸쳤네 해가지고 했는데 우선 일단은 그 심판이 골을 우선은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쿠웨이트 왕자가 경호원과 함께 내려와서 이 그 그라운드에 그 난입을 합니다. 난입을 해서 심판한테 야 내가 보기엔 이거 골 아니야 취소해. 그래서 압박을 넣었나 봐요. 그래서 심판이 울며 겨자 맞기로 골을 취소시켰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2년 월드컵에서. 근데 이런 그때 이게 82년이면은 40 몇 년 전이야? 44년 전이죠. 예. 그렇죠, 예. 44년 또 45년 전 이쯤인데 아니 그 일이 지금 반복된 거잖아요. 그 비슷한 게 골 취소고 이거는 징계 취소인데 이게 뭐 정치인이 개입해가지고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때 82년도에 쿠웨이트가요 막장짓을 했어요. 그때 82년도에 그때가 제가 태어날 때여서 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랑 쿠웨이트가 아시아 예선에서 붙었는데 그때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 떨어지고 쿠웨이트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랬었는데 예. 본선에서도 그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한 골을 도둑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쿠웨이트가 꾸준히 그러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리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개입했다가 그 몇 년간 밴을 당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몰락했죠. 진짜 오래 전부터 똑같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설마 하고 찾아봤어요. 좀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게 오늘 아침에 올려줄 때까지만 해도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백악관 쪽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 피셜로 뭐가 올라왔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게 상무장관이랑 이제 트럼프랑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윗선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요청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봐달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피파가 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지 좀 됐는데 이렇게 본선에서 대놓고 이럴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중국식 약간 공산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짓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최근에 뭐 약간 깡패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는데 월드컵에서까지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해서 좀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국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놓고 솔직히 정상 범위는 아니죠. 아니 피파 그 클럽 월드컵 때도 그때 그 맞아요. 트로피가 예. 너무 예뻐 보이니까 예, 맞아요. 야 우승자한테 주지 말고 그 우승컵 나한테 줘. 그리고 짝퉁 만들어가지고 그 우승컵 우승팀 선수한테 줘 이랬는데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정도면 그냥 독재자 그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일성을 꿈꾸는 게 아닌가. 김일성 나도 김일성처럼 될 거야. 난 그래서 김정은이랑 친해져야지. 야 김정은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독재자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니?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양의 시진핑이 되고 싶은 게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그래서 닥터 사이먼님이 여기서 대댓글 남겨주셨는데 동일한 위반, 다른 처벌, 피파의 반전 평화주의, 그래서 막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를 했었고 이스라엘 미국 할 때는 또 이스라엘 미국엔 제재가 없어. 뭐 이란만 좀 손해를 크게 봤죠. 뭐 이런 거 보면은 강자한테는 참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한테는 상당히 철저하게 뭐 이거 따지고 이거 딱 보면은 이게 강약 약강 예. 이거죠. 예, 요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이제 닥터 사이먼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 정말 그리고 평화상 준 것도 또 코미디 같고요. 가장 평화롭지 않은 방식을 취하는 사람한테 이런 폭력적인 사람한테 이 평화상 준 것부터가 저는 이 피파도 이거 썩었구나. 뭔가 제가 미국 정치를 연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있었던 미국 정권이든 세계적인 이슈로 봤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참 이게 미국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도 혹은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이게 시끄럽지 않은 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실 좀 씁쓸한 마음만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지우 씨도 뭐 혹시 언급하고 싶은 댓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밑에 뭐 하나 그쵸. 나온 게 또 네. 이제 축구협회 관련해서 네네네. 혁신이라는 걸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체육회까지는 알겠는데 장관이 여기 끼는 거는 또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피파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이게 피파에 괜히 잘못된 인식을 줘가지고 징계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난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중앙 K리그 안에서도. 난 너무 위험한 그거 같아가지고 예, 하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 시원하게 개혁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랬다가 저 김판곤 그분처럼 월드컵 못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프랑스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프랑스도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개입까지는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한 소리 하니까 프랑스 축구협회가 알아서 바꾼 거지. 진짜 뭐 완전 개입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았더라고. 그 닥터 사이먼님이 대댓글에서 이게 또 똑같이 나오더라고. 지금 대준 형님 말씀하신 게 예. 외 청문회 사례로 해가지고 프랑스 혹은 또 독일과 잉글랜드 이 세 가지 경우가 또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제가 좀 간단히 읽어보자면은 프랑스는 이제 하원 청문회 협회장과 감독을 증인 소환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및 항명 파동을 조사했고 강제 조치 없이 협회장 자진 사퇴를 종료했었고요. 독일은 이제 2015년 월드컵 유치 관련 탈세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연방의회 청문 보고 및 경찰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했었고 유치 과정에 그 뇌물 탈세 혐의를 조사했고 작업법 위반에 대한 사법 그리고 재정감사로 취급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었고요. 잉글랜드는 2016년 국가대표팀 감독의 부패 비리 파문에 대해서 나왔었던 걸 하원 청문회 협회 최고 경영자 등 임원진을 소환했었고 감독의 이적 시장 비리 이력을 조사했고 인사 개입 없이 내부 시스템 개선 권고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결국 피파 제재에 해당이었었던 걸로 또 이렇게 또 닥터 세민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뭐 약간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정부가 지랄을 한 거야. 네. 근데 지랄을 해도 왜냐면은 우리 또 청문회 했었잖아요. 근데 홍명보라든가 정몽규는 끄떡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걸 알거든. 쟤네가 지랄해도 쟤네 할 수 있는 게 없어. 쟤네가 정부가 그거 정말 이거를 개입하는 순간 월드컵을 못 나갈 수가 있는데 월드컵 저도 애매하긴 한데 월드컵 한번 안 나가더라도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닌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만 옳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월드컵 나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 월드컵이라던가 이런 거에 제재해서 국제대회를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피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유럽의 국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개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를 제외하면 지금 저희 상황이랑 너무 달라요. 그냥 개인의 비리에 대한 막 그것도 조사였던 있어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 선임에 대한 절차 이게 뭐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면은 뭐 좀 딴 거 뭐 특검을 하네 국정조사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아마 걸릴 건 많이 없을 겁니다. 걸려봐야 뭐 마이너한 걸 거고 뭐 홍명보를 데리고 가서 가입 뭐 한 게 아예 P급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자격은 있고 자격증도 있죠. 사실 뭐 이게 물론 지금 국비 보조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굴 뽑았다라는 것 자체를 사실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청문회를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 다 짜고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끊겼나? 아무튼 뭐 다시 하죠. 예. 일단 제가 계속 이어가자면은 타이트 총은 제가 알기로는 퀴라소 쪽 그런가요? 퀴라소는 퀴라소 둘 다 파라고 헷갈렸나 봐요. 제가. 카보베르랑 퀴라소 약간 좀 헷갈리.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물론 저도 일단 제가 기억나기는 그렇게 되겠기 둘 때문에. 다 잘 모르는 팀에 팔아가지고 헷갈렸을 네, 수도 맞습니다. 근데 타이트 총도 이번에 월드컵 뛰었던 걸로 녹음 기억하고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난 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중간에 날아갔을지도. 청취자분들 혹시 아까 18분인데요? 지금 18분 찍혔는데? 젠장. 되게 재밌게 날아간 했었는데 거. 예.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아니 그냥 하죠. 중간에 죄송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뭔가 멈췄나 보다. 이거 안 좋네. 그래도 이번에 이거 좀 이제 그래도 마무리하자면은 예. 그 카보베르데와 아르헨티나 경기 끝나고 결국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16강 올라갔잖아요. 음. 근데 이제 리오넬 메시가 또 이제 그 보니아 키퍼랑 서로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메시가 이제 또 이제 보니아 키퍼가 또 인터뷰를 밝혔던데 메시가 그 경의를 표하면서 굉장히 좀 존중을 표하는 그런 멘트를 해주면서 사실 자신한테 이 축구의 신인 메시가 나한테 이렇게 극찬해줬다는 것에 난 너무 놀랐고 그것에 너무나 정말 뭐 축구 이렇게 긴 시간 축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빛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밝혔던 것도 이 선수가 포르투갈 2부 리그인가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 선수가 원래 이제 핫한 선수가 나오면 이게 또 그 선수의 뭐 집 찾아가고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어딜 가든. 그래서 그 자택에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그 사진을 봤는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연봉이 오버페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철근을 좀 높게 지어놓고 이제 층층을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가건물 느낌의 그런 집에 지금 살고 있던데 가족분들께서 그러면서 저렇게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했죠. 인스타 팔로워가 최초에 4-5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거의 1,000만 넘었다고 1,500만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요. 카보베르데 인구를 생각하면은 그 50만짜리 나라, 50만대 나라거든요. 네. 얼마야? 30배죠 거의. 네. 엄청난 그거. 왜냐면 이게 카보베르데가 정말 대단한 게 여기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어요. 네. 분당구 인구보다 안 돼요. 분당구가 60만 정도 되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서울의 한 구가 보통 5-60만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구보다도 작은 나라가 이렇게 홍명보도 못한 32강에서 아르헨티나나 그러니까 한 번 졌어 사실. 그것도 연장 끝에서 진 거야 아르헨티나 상대로. 와 이거 스페인이나 비겼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고 그러면서 닥터 사이먼님이 이제 더 글을 남기셨는데 카보베르데 감독 이 부비스타인가 보죠? 예 부비를 잘할 것 같은 부비스타 이 감독이 연봉이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억 9천 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홍명보가 지금 이제 38억이라고 뭐 외신에서는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20억대다 이게 세후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배에서 한 11배 정도네요. 네. 그리고 이 부비스타 감독이 또 저 추가할 게 이분이 원래 또 바르셀로나에서 좀 약간 좀 소속이었었다가 그냥 거기서 뭐 이제 선수 뛰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내에서 약간 코치 생활 좀 했었다가 아마 그런 출신이어서 이후에 아마 또 이제 그 카보베르데 이제 대표팀을 맡으면서 이렇게 또 일어났었던 것이 있는 게 정말 여기서는 정말 가성비 최상위 나오면서 진짜 2억 정도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월드컵이라는 이런 큰 축제에서 이렇게 좀 제목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보니아 키퍼까지 알게 되는 정말 그래도 이번 월드컵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암흑기와 같은 그런 탈락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거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로도 주목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번 월드컵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너무 비교가 되네요. 근데 솔직히 이 참 멤버도 변변치가 않은데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이 멤버로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대한민국은 더 까임 받아야 되기 충분해요. 야,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데 국민들한테 뭔가 좀 사항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솔직히 제가 감독해도 3위 정도 할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제가 뭐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도 32강 못 올라가. 그러면 그 연봉을 왜 주죠?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냥 칼이나 윈터 시켜요. 네. 그럼요. 그게 차라리 동기부여는 나았어. 잘 되겠다. 동기부 충분하고요. 그분들이 화이팅 한번 외치잖아요. 그 이제 풀타임 못 뛰던 사람들 갑자기 이제 2경기 연속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좀 녹음 일부가 좀 날아간 것 같아. 청취자분들 갑자기 중간에 약간 뭔가 어색했다면은 죄송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했던 게 날아갔는데 그게 약간 좀 센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집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이거 그래도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아쉽다. 저희 모처럼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토크를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쉽다. 이거 다시 해요? 보진이 얘기 다시 합니까? 누구냐 보진이야? 아무튼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날라갔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뭐 댓글 타임 하면서 어떤 얘기 있었는지는 제가 얘기를 그나마 이거 완전 이 텐션이 아닐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스티브 해외 도피에서 스티브 홍 스티브 유가 아니야 스티브 홍이다. 스티브 유.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책임도 안 줘.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혹시 또 이건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7월 3일 댓글이 하나 있어요. 네. 7월 3일 날 당시 뉴스였었는데 관계자 제보를 하는데 사실이라면 소니와 이재성 두 주장단 선수들의 남아공 선발 제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개지랄이 많네요 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미 아시는 분은 이 시간 지났으니까 다 아실 텐데 선수들끼리 손흥민이 이제 주장이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라커룸에서 근데 홍명보 감독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답하자 홍 감독은 네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다들 나와 라고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멕시코전 이후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홍 감독이 이제 보이콧했던 인터뷰를 하라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고 이후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장이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제보는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100%는 못 믿을 것 같은데 계속 있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수 탓으로 몰아가는 그 전형적인 그런 느낌의 기사로 보여서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지하게 뭐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알 방법이 없으니까 특히 네네. 그리고 이거를 뭐 포커스를 맞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다행히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의 은퇴 루머가 좀 있었거든요. 7월 초에 뭐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돌았었는데 다행히 지금 인스타를 그 전에 예상했던 날짜 이전에 그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느낌의 인스타를 올리면서 아시안컵까지는 최소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나마 이 선수들이 대거 은퇴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 된 거라고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이것만 하나만 언급하고 댓글 타임을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거 7월 2일 날 닥터 사이먼님이 하도 댓글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한 건가? 아무튼 닥터 사이먼님이 댓글을 7월 2일에 남기신 댓글인데요. 한국 양대 스포츠 동시다발 위기 국면, 협회 노인 패거리들 위로부터 아래로 썩어가는 축구판, 그리고 혐오 비하, 응원 고교야구, 아래부터 위로 썩어가는 야구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알다시피 스타벅스 그 배제고 1배제고가 됐어요. 와,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7월 4일날 남겨주신 댓글인데 농구도 여기 합류하게 됐다. 농구판 홍명보가 나왔습니다. 예, 순위 아래팀 상대로 패배, 대회 탈락. 지금 농구도 월드컵 지금 현 시간에 지금 녹음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일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구 월드컵이 있는데 우리가 좀 약간 황당하게도 아시아 예선인데 죽음의 조에 걸려가지고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하는데 대만도 농구 좀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90년대 농구 대잔치 때 농구 봤었을 때 아시아 4강 팀이 딱 이 네 팀이었는데 이 팀이 한 조에 걸렸어. 하필이면. 근데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2연승을 해가지고 초유의 사태거든요. 중국을 아예 발라버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임시감독 전희철 감독 해가지고 중국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냈거든요. 근데 중국이 황금 세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크게 이겨버려가지고 와 했는데 대만한테 2번 다 지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에 대해 염원이 있어. 외국인 감독 안 쳤더니 마주스 감독이라고 라트비아에서 왔을 거예요. 3연패를 당해가지고 지금 농구 월드컵 잘못하다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본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요즘 농구 완전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지금 이번에는 우리 홈인데 잘하고 있을지 약간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농구에서도 보면은 외국인 감독만이 능사가 아니다.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국내 감독이 워낙에 파벌 이거 얘기가 있으니까 좀 국내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으로 가긴 해야 되겠는데 외국인 감독이라서 모두 능사는 아니다. 요것도 좀 시사점이 있으니까 요것도 좀 감독을 새로 부임하게 되면은 새로 뽑으면은 그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슈틸리케라던가 크리스만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 이번 지난주에 청취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서 그런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지만 청취 수도 꽤 나왔어요. 그래서 주간 거의 1, 2위를 다투었고요. 실시간도 계속 1위를 하더라고요. 1, 2위, 1위에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 저희 방송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소통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 월드컵 특수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축구가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아까 그 배제고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 이게 저희 동네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겠다. 근데 배제고 하면 차두리였는데 저 어렸을 때는 차두리 그쪽 네, 출신인가요? 배제고 출신인 걸로. 아, 몰랐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진짜 그 운동 선수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좀 너무 뭐 하나 잡히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 게, 지금 이게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이거를 6개월 출전 정지해서 이 새끼들 대학을 다 못 가게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예. 이거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보통 이게 저도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던 일인데,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것도 맞고 뭐 징계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현재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정치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쪽에 똑같은 수준의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얘네만 조져?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한쪽에 동의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6개월 그 정지를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1, 2, 3학년 다 이제 프로는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고 대학도 못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일인가를 따져보면 저는 좀 이게 의견이 나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5.18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던 그 지금 팟빵에 메인에 계신 분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하죠? 그러면 왜 2030 남성을 몽둥이로 패야 된다는 놈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교수를 하고 있죠? 그쪽 편이기 때문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건 내로남불이다. 과한 처사다. 그렇게 따지면 김민전은 백골단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은 몰라요, 이름. 예. 백골단 하려고 했던 분.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잘못하면 같은 잣대로 조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쪽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지금 뭐 부산 그분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그 노 논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것도 좀 진짜 좀 죄송한데 너무 병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이게 더 이상한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스타벅스는 사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라는 게, 스타벅스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뭐 그들도 교육받았다고 했고. 그분들 자천시켰고, 뭐 매장들 잡고 교육까지 시키면. 네, 맞아요. 그리고 정영진 나와서 사과했죠. 네.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건데, 그러면은 똑같은 짓을 한 그분들은 왜 아무렇지 않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드립을 한번 쳤다고 해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을 조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약간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배는 나쁜 거고 지역 감정은 나쁜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의 가장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도 좀 다소 있지 않나, 그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뭐 청취자든 뭐 패널분들이든 생각은 다 각자 있으시겠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다소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일부는 공감이 간다. 약간 심하다라는 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약간 저는 어디서 좀 약간 달랐냐면, 외국에서는 지금 이번 월드컵도 입을 가리면은 퇴장이다. 그렇죠. 요게 있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하거나 저는 이거 약간 인종차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비하 발언은 인종차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하면 저는 6개월 징계가 나올만 하다 나는 요 생각이었고 다만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또 잘만 또 다녀. 그러니까 저런 사람 냅두고 요 학생들한테 너무 지금 크게 잣대를 뭐 넣은 거 아니냐,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약간 요런 게 좀 돼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이거는 지우 씨랑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베 논란부터 해서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법이 그러니까 감정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1, 2부 동감한다는 거지. 뭐 그분들이 100% 맞고 이게 과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네? 그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듣고 보니까 저것도 좀 일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경상도 분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후원으로는 이제 여자 나는이가 남자 나는님이요.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정기후원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이 월드컵 때 이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3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응디방디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사실 몰랐는데 데레레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벤트 캐시를 받아서 주캐리 후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6월 24일입니다. 응디방디님도 캐시 받아서 후원하신 것 같은데 소액이지만 모이면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워낙 간단하고 적중시 기프티콘도 제공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팟빵 메인 화면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 이벤트예요. 그래서 참여자 전원에게 300캐시 지급하고요. 만약에 이 스코어를 적중했을 때 추천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300원씩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니까 우선은 응디방디님 먼저 해줬고 데리레스님이 요 사실을 알려주셔서 릴레이처럼 전주민님, 만왕구 1번님, 해저축구님, 알바업체 추노님 그리고 10856267 뭐 숫자로 되신 분도 계시고 스르나님, 스르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만에 댓글 답니다. 조용히 청취하면서 응원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응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맥파이어님 그리고 질라탄 엉덩이 질라탄타님, 쿠사마님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셨어요. 모처럼의 후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근데 이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이거 남아공전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남아공한테 1대0으로 진다 그랬거든요. 맞춰서 지금 커피 쿠폰 받았습니다. 농담에 이제 인증할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두 패널분한테. 근데 받으면서 씁쓸하네. 그러니까 홍명보가 이긴다고? 에라 1대0으로 져라. 약간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다 이긴다고 하니까 홍명보는 남아공을 이기기 힘들 거야 하면서 1대0으로 했는데 그걸 맞춰버렸네. 그러니까 나중에 1대0으로 져서 기분 들어온데 나중에 이벤트 당첨 때 온 거예요. 맞다 나 1대0으로 진다고 했지. 야 젠장 좀 짜증나네. 씁쓸한 커피를 마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원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본론으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준 유산을 깨워라 웅크린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결국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가 아니라고. 네, 이제 리뷰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지우 씨랑 저번 방송 때 529 할 때 중립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중립석 운영되는 거 보셨나요? 다 직관은 한 번씩은 다 가신 것 같은데.
저 중립석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안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마 S석을 전면 개방하면 중립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번에 빅버드를 갔었는데 중립석은 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수원은 그냥 그 원정석을 다 열어주니까 S석 자체를 네. 그러면 필요가 없죠. 네. 이번에 경인 더비 갔었을 때도 원정석을 전부 다 열어줘가지고 아마 중립석 같은 건 따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코사마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좀 안 좋다라고 보시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아마 호연님께서 그러셨나? 호연님께서는 오히려 중립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댓글에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디냐? 이거 댓글 지우셨나? 저를 기억나는데 아마 그랬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호연님께 먼저 발견돼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월 3일날 이거 댓글 좀 하고 중립석에 관련된 이슈 한 다음에 이제 경기 리뷰로 가면은 중립석 찬반 여부는 중립석이 리그 팬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냐의 결정이 되네요.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축구 문화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팬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폭력성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야구의 경험입니다. 초기 프로야구는 지금 축구보다 더해서 경기 후에 양측 팬이 500대 500 패싸움을 벌이거나 상대 선수단 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막장이었어요. 저도 국딩 때 국민학교 나오셨나요? 여긴 아니시겠네요. 국민학교 안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남한 국민학교구나. 아무튼 국딩 때 야구장 한번 가보고 무서워서 다시는 갈 생각 안 했었는데 수십 년간 문화를 바꿔가며 지금의 관중을 만들어내었거든요. 다른 하나는 월드컵입니다. 리그와 달리 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나라는 응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대충 섞어서 평화롭게 관전하는 모습이 중계에 많이 나왔습니다. 축구는 전쟁이니 살인이 이런 표현을 하지만 과몰입한 자는 어디 가나 있고 거기에 끌려가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대중을 포섭하기 위해 중립석 환영합니다 라고 했었고 의외로 이게 추천수가 많았습니다. 추천수 5대 0이네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중립성을 찬성하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다만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은 난리 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사실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네.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메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 안 했지만 이게 아마 저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울산 전북도 만약에 물론 지금 시즌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서로 우승을 다투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덜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 연맹 차원에서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큐리티를 조금 더 배치한다든지 어느 방향이 됐든 그런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중립석에서 홈석이라고 해야 되나? 홈석이랑 원정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유니폼을 입거나 그 팬들만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난 이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쿠사마님도 7월 1일 날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중립응원석? 아니 축구에 중립응원석이 필요해? 연맥 비형시인들은 내 고향 축구단 서포터즈야? 진짜 다 뒤지고 싶은겨? 꼭 피를 봐야 정신 차리겠어? 라고 이렇게 지우씨의 걱정을 약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예. 안양은 조그맣게 운영을 하네요. 이렇게. 아 그랬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있네요 진짜. 근데 그쪽에 이제 대부분 빨간 옷이어서 음. 아마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해볼 만한 시도는 맞다. 해볼 만한 시도까지는 인정하는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극단적인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우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 얘기도 AS 삼아서 말씀을 좀 하고 이번 라운드 때 혹시 중립선을 보셨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였는데 저 수원 그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는 없었던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냥 원정석 정말 그냥 전석 개방 이런 느낌이니까 아마 그런 중립성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인천 승리 아레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또 안양을 상대로 또 홍역을 할 텐데 거기 인천도 사실 뭐 중립석 개방보다는 이제 원정석 다 열어주는 그 케이스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인천은 원래 많이 오면 쭉쭉쭉 네, 계속 그렇죠, 열어줘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원정석이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예. 그래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홈침투하는 경우 케이스가 또 몇 번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염두도 좀 한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생각이 아마 드는데. 제가 이건 사견인데 네네. 그냥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원정- 아예 뭐 그런 있죠. 그걸 거예요. 아마 이게 만약에 유니폼을 안 입고 가도 그쵸. 나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다. 뭐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일단은 그런 케이스도 몇몇 많이 봤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주말 동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염원했던 16강을 그렇게 염원했던 것처럼 그 숫자를 맞췄어. 16라운드죠, 이번이. 예, 이번 맞습니다. 지난 네. 우리가 리뷰할 경기가 16라운드 경기를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과 부천 경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재훈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 네, 재훈 씨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준비했고요. 이제 7월 4일 19시 반에 펼쳐졌던 경기, 대전 하나 시티즌 대 부천 FC 195의 경기 퍼플 아레나에서 펼쳐졌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원정에서 초반에 실점했었던 부천이었지만 안태현과 가브리엘의 득점으로 순식간에 분위기 반전으로 역전을 일어났었던 부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이 다시 동점을 만들면서 서진세의 동점골로 대전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후반 추가 시간대 부천과 대전의 역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양팀의 서로 주고받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양팀의 키퍼들이 하리케이도 나왔었던 굉장히 장면들도 많이 나오면서 경기의 흥미를 굉장히 돋구기에 충분했었던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 종료 휘슬에 희비가 많이 엇갈렸었던 양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천은 그럼에도 대전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영민 감독도 물론이고 대전 부천 전체적인 이제 선수단과 이제 팬들도 만족을 했었던 장면이었고, 반대로 대전 아시티즈는 아직까지도 홈에서 첫 승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에서 홈팬들의 실망과 규탄들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좀 주목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경기 화면 장면에서 이 경기 휘슬이 울리면서 동시에 대전 팬들이 이 퍼플 안에 떠나는 장면을 또 찍어준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이 대전 팬들의 민심을 또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천은 하필 또 카즈가 큰 부상으로 좀 이상한 가운데 간절한 승점을 1점 얻었었고, 대전은 홈승리 아직까지 못한 채 홈팬들 또 한 번의 실망 안긴 채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대전에게는 답답함과 홈승리가 없다는 것이 더 길어지기에 퍼플 안에 찾아온 홈팬들에게 거의 석고되게 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루빅손이 울산 HD를 포함해서 대전 하나 시즌에서 K리그 100경기 소화를 하면서 경기 이전에 기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울산의 보야니치와 함께 K리그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활약을 보였을 때 루빅손이 이제는 아직 대전에서는 팬들에게 만족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는데 후반기에는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는 루빅손 선수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슈 두 번째, 퍼플 안에 찾아온 함명주 대표의 방문입니다. 또 아무래도 함명주 대표가 이 대전 홈경기에 방문한 만큼 최근 대전 성적에 대한 좀 염려감으로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표정 안 좋으시더라고요. 표정 많이 안 좋았고요. 아직 홈승리가 없으면 막판 중계 화면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이 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고, 커뮤니티 썰로는 또 이제 황선우 감독이 이번에 이 후반기 초반 두 경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황선우 감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독 교체가 있을 거라는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대전 하나 시티즌의 규칙가 더 주목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슈 하나는 더 있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 몰랐는데 주민규 선수가 좀 세레머니 좀 세게 했더라고요. 저는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를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최근 대전 팬들 내에서도 좀 여론이 안 좋고, 사실 선수도 폼이 좀 좋지 않고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사실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걸 알겠는데, 사실 이 선수가 두 번째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즌 2호 골이었는데 조금 그런 세레머니 하는 데 있어서 뭐 약간 좀 자신은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를 비판했던 사람 다 닥치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대전 팬들에게 약간 좀 도발적인 홈 팬들에 대한 도발적인 그런 세레머니를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렇게 불편한 불편 장면이 연출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슈를 갖고 오게 됐고,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함영주 회장님이 네.
그 언론에서 이제 하나금융 관련 그 특히 그거를 좀 대전하고 엮어서 나가면 홍보팀에서 연락이 올 정도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기업보단 쪽 그 관련된 그룹사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 크게 막 이렇게 관심 가지는 구단이 많이 없는데 그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좀 이분이 좀 불안한 게 진짜 이거는 반 장난이고 한 80% 장난인데 이분 네임도 좋아하시잖아요. 다음 타겟 총명보가 되면 어떡하나.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또 그 국민적으로 욕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예. 네임드 하면 지금 떠오르는 분이긴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전 감독이었던 이민성 감독이 지금도 사실 지금 아시안게임 멤버들 가지고도 지금 성적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그쵸. 보면은 불안하긴 하겠네요.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게 그 홍명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황선홍도 대전 오기 전에 진짜 그 축구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도 데려왔지 않습니까? 조금 욕심부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뭐 귀국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약간 한 80% 장난이고요. 이거는 저도 아까 주민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분이 약간 이상한 그 자존심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애국가가 좀. 그 원래 그게 스트라이커들은 다 있어요. 그건 있는데 약간 그거를 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깊었으면 카메라를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떠드는 새끼를 닥쳐라 아니면 더 떠들어봐라 이런 걸로 들릴 건데 그거를 그 풀 영상을 봤거든요. 일부러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대전 유튜브에 새로 캠으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봤는데 저거는 끌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홈팬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게 걸어가는 애티튜드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 애티튜드가 끊기는 거거든요. 홍명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무슨 생각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 하려면요 최소한 3경기 연속골 아니면 멀티골 네. 세트트릭 이 정도는 하면 이날은 오케이 이날은 인정.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15경기를 뛰었어요. 한 경기 빼고 다 나왔습니다. 물론 출전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2골입니다. 이게 정말 극단적인 비교인데 허율이요 8경기 2골입니다. 허율도 사실 후반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허율의 절반입니다. 사실 조금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분을 울산 팬들이 좀 많이 좀 걸려 했던 게 좀 벼르고 있었던 게 그 올 시즌 초에 인터뷰를 한번 잘못하면서 이제 울산 선수들 빼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이동건 결혼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전 오란 개소리를 해가지고 요걸 또 이제 뒤지게 드셨고 이 또 하나가 그 구단이 유스만 챙기는 것 같다 울산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안 좋게 결과적으로 우승을 시키고 나갔기 때문에 뭐 크게 막 미워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본인의 행동과 유스들의 행동을 좀 비교를 해보면 왜 이런지는 본인도 알만한 성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는 못해도 유스는 좀 빵빵한 편이고 그 유스 선수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 최모 씨를 제외하면 사실 그 정도 말고는 악감정이 있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저기 그 대전 갔던 김현우도 그렇고 그 선수도 포항 간다는 거 포항이 오퍼가 왔는데 여기는 나는 울산이라 못 간다 포항은. 그러고 대전을 갔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현영민도 그랬어요. 현영민도 포항은 못 간다 서울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승현 뭐 김승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뉴스 계보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울산에 대한 로열티를 또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왜 대우를 받는지는 본인이 보면 알 겁니다. 본인 18살 아니잖아요. 40 됐잖아요. 이제 알만한 나이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울산에서 한 5경기, 10경기도 안 뛰었던 장대희라고 있어요. 그 서드키퍼 출신의 장대희라고 있는데 그 선수도 아마 저희 지금 코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한 자리씩 챙겨줍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한 자리씩 챙겨주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또 이제 구단의 그 스피릿을 살려가는 그런 건데 정말 저는 그걸 되게 좋게 봤던 게 이런 게 저는 좋아요. 왜냐면 이상훈 선수, 김민준 선수 등등해서 이제 98라인 그 정도 선수들이 지금 딴 팀에 가 있지만 저희 경기를 할 때마다 인사를 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갑니다. 그런 게 저는
스포츠고 그게 그 유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울산 현대고 유스로 또 보면은 그쵸. 되게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거기서 나왔던 선수도 굉장히 또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보이다 보니까 울산 HD의 그 유스 계보는 계속해서 지금 현대고에서는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니까 저희 팀 얘기를 했지만 각 팀 다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본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규는 어디 유스라고 하기도 애매한 선수니까 그 고향 자익으로 또 그쪽으로 데뷔를 한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인대 네. 가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이에 비해서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경솔해지는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수 사실 이런 캐릭터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상남자 같이 네, 생겼잖아요. 맞아요. 예, 얼굴은 예. 몸도 크고 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좀 약간 이런 멘트들을 한 번씩 잘못해서 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빌런 레벨에 끼려면 아직 멀었지만 근데 좀 안타깝다, 좀 아쉬운 감이 있다. 본인도 이게 그 본인의 성적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프로니까 또 주장이니까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또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 사이먼님이 방금 올려주신 게 있어요. 중립응원서 이게 되네? 라고 하면서 이 경기예요. 지금 이 부천과 대전의 경기를 딱 올려주셨는데 되네요. 그 예. 포항 유니폼도 있네요. 예. 포항과 이 부천 유니폼도 예, 보이네. 부천 FC 고, 부천이랑 이제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약간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런가? 근데 유니폼을 이렇게 어떻게 다채롭게 입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또 몰려 계시네요. 예. 신기하게. 이거 짤로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런가요? 저도 쇼츠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서두 열 때 중립석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적 있어요 했는데 요 제보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네네. 속보 지금 아까 그 댓글 3대1 됐습니다. 아 반대가 3입니다. 반대 3. 예상대로 가죠? 그 아수라 백작. 네. 예. 네. 예, 반대. 근데 이거 정치적 얘기 또 굳이 하셔가지고 네. 울산에 때 비비님 축구 얘기만 합시다. 예. 아무튼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이 네, 경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클릭해보니까 위에 또 코멘트가 있었구나. 그래요? 어떤 거? 아니요. 전 이 사진만 봤거든요. 예, 예. 근데 클릭해보니까 그쵸. 네. 네, 네. 좀 그렇습니다. 더 얘기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안양과 포항 경기인데요. 이거 지우 씨가 또 거기에서 안양을 응원하셨을 것 같은 경기거든요. 직관 가셨더라고요. 예. 그 안양을 되게 오랜만에 이제 원정을 제외하면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그 눈에 띈 게 피크닉석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새로 생긴. 네. 네, 근데 가보진 못했지만 반대쪽에서 보니까 되게 잘 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원정 쪽하고 이제 홈 이석 쪽이랑 연결되는 그 코너가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구단에 뭘 많이 하는 구단들이 많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다 피크닉 좀 마련해서 뭐 그 스페셜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로 가서 한번 보고 또 시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쪽에서 누가 찍어서 올린 사진을 보니까 시야도 나쁘지 않고 뭐 단체로 관람하기에는 또 좋은 것 같아서 좋았고요. 뭐 들어가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좀 오랜만에 축구장을 와서 그 분위기를 좀 즐기고 있었는데 1분 만에 포항이 골을 넣었습니다. 네. 놀랬더라고요. 제가 K리그를 보고 싶다. K리그가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순간 내가 이걸 괜히 기다렸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되게 어안이 벙벙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웃긴 장면이었고 VAR을 했지만 또 근데 VAR을 하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동준이 이날 좀 주심이 이동준이었구나. 이상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원필드 유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심 유지. 뭔 소리지? 근데 보통 그 설명을 하는 취지 자체가 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게 파울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게 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핸들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파이널 디시전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골입니다. 그럴 거면 방송을 왜 해요? 그럴 거면 그냥 삑 하지. 아니 이게 심판들이 말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중앙 K리그 저 유튜브도 좀 있어요. 쇼츠 올라온 것 중에 그 누구지 스윗 종혁 이분이 이게 왜 파울이 아닌지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것은 이 핸드볼이 아니므로 어떤 파울이 아니므로 이렇게 해서 경기 제가 이렇게 설명해 왜 파울이 아닌지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파울이 아니므로 파울 아닌 걸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 아닌 건 알겠는데 왜? 그러니까 파울 뭐 그렇게 선언할 것 같은데 왜 아닌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노파울인 건 알겠는데 노파울이기 때문에 노파울입니다 하면 그게 아니, 뭐냐고요. 그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요, 나쁜 놈이니까요. 뭐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치를 조금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를 알고 했으면 좋겠어. 이왕 좀 귀찮긴 하겠지만 심판으로서 업무가 하나 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프로축구잖아. 이게 팬들을 위해서 납득을 시켜주고 이래야지 좀 나중에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납득을 시키는 게 심판의 그 책무가 되면요. 네. 저희 심판 남는 사람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하대. 조그만의 정성. 아니 최소한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쵸. 홍명보의 심판들이 홍명보처럼 그냥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약간은 좀 설득도 할 수 있고, 뭐 물론 그 너무 기대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설명을 너무 못해. 그 스윗 종혁이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 중에 하나긴 해요. VR 설명하는 그 잘하시는 분들 그래도 몇 분 계신데 그 바로 밑에 티어가 스윗 종혁이긴 합니다.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한데, 사실 이날 안양한테는 조금 어려운 경기일 수밖에 없었던 게, 토마스는 또 울산으로 이적을 했고, 김동진 선수, 김정현 선수, 알톤 뭐 이렇게 막판에 이창용도 들어왔지만 이창용도 사실 선발에 뛸 그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등등 해서 이제 전력 누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면 또 포항 입장에서는 간간히 그런 날이 있어요. 완델손이 끊기는 날이 있어요. 되는 날. 그날이었어요. 이날이 하필. 심지어 이날 포항이 슈팅이 10개였거든요. 유효 슈팅도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포항이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었던 건 맞지만 설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날 진짜 좀 화가 났던 게, 그러니까 제가 안양 쪽에서, 그러니까 안양 가변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한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반대쪽 장면이 100% 클리어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경기를 돌려보니까 양쪽 다 좀 이상했던 그런 장면이었고,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마테우스가 킥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쳤던 게, 그게 누가 봐도 강슈즈 후리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왼발로 감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거는 잘 쳤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한쪽 가면서 거의 맨 앞줄 정도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우성우성하더니 최대호 시장님이 하프타임에 이제 와서 인사를 하고 크게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하프타임이다 보니까 크게 막 관중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최재호 시장 이제 다시 재선이 됐었으니까, 이제 뭐 다시 FC 안양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재호 구단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팬들에게 늘 인사를 하면서 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렇다고 그분한테 뭐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박수를 쳐주시는 그 장면들이 있어 보니까. 네, 뭐 사실 나쁘게 볼 만한 구단주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뭐 안양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기업 구단들을 싫어하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 또 저는 안양 시민이 아닌데 악수를 해주고 가시길래 이거 카메라 찍히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달고 오시더라고요, 보좌진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고, 이날 경기 전에 또 자기가 이제 그날이 아마 업무를, 그러니까 시장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선하고 나서 집회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이 재선이 됐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앞으로도 잘 이제 해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걸 봤고, 좀 모르겠습니다. 뭐 안양 입장에서는 이만한 구단주가 없죠. 지금 전용구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용구장 지어달라, 뭐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뭐 전용구장 지어지면 뭐 저 같은 사람들 좋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좋고, 안양이 제가 12시에 예매잖아요. 보통 12시 1분인가 들어갔더니 진짜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가변석 같은 경우는 거의 칼같이 가변석 그냥 바로바로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좀 시민구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만석, 1만 5천석 정도로 지으면 여기는 대구 정도의 포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변석 때문에 좀 관중 수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관중 2층은 또 많이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관중이 한 8,200명 정도 왔다고. 근데 7, 8천을 계속 찍으니까. 근데 저는 또 그래도 주목되는 게, 대전도 이날 홈경기를 했었잖아요. 대전 홈경기 총 관중이 7,000명 좀 간 넘은 것 같고, 많이 좀 왔네요. 그래도 안양한테
이거 홈 관중수가 밀린 거는 이거는 좀 대전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전 그래도 시즌 휴식기 직전보다는 그래도 좀 왔네요. 아무래도 좀 다시 재개했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으로 갔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이후에 이제 신광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예. 안양 입장에서는 이거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좀 여기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신광훈의 두 번째 옐로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이태희 선수가 이제 엘보우를 쓰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 근데 이거 또 외국인 차별 아니냐. 그 트란지스카 선수가 맞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거 빨간 거 나와도 할 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는 못 봤어요. 반대쪽이다 보니까 못 봤는데, 나중에 이거 자르보니까 또 포항에서 왜 화가 나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놓고 우리 선수를 퇴장을 준다? 라고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또 이제 기준이 이중잣대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의 박침이 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태희 선수가 심지어 그날 골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그 없어야 되는 벤치에 있으면,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 있어야 되는 선수인데, 그래서 그 엘보로 나갔어도 할 말이 없는 선수인데 하필 걔가 동점을 만들었다. 그런 포항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또 이태희가 골을 넣고 2대2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또 네, 올라오자마자 맞아요. 네. 이호재가 그 안양이 골 넣고 이제 그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시그니처를 하기도 전에 골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진짜 조용해집니다. 그냥 갑자기 이게 뭐지? 저도 좀 멍쳤어요. 이거 뭐지?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거기서는 저는 안양의 수비진에 대한 비판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거를 이제 하이라이트 봐서 좀 동점골 되고 나서 좀 다시 진정시키고 다시 역전하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포항이 올라오는 거를 체크 못한 채 그걸 그대로 바로 실점을 내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먹으면 한 골을 힘들게 넣으면 뭐해요? 이렇게 쉽게 먹어버리면 사실 안양 팬들로서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10대 11이지만 승리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패배를 했던 안양이었고, 포항 입장에서는 뭐 이호재 선수의 이제 득점 1위까지 올라갔고, 참 여러 가지를 좀 챙겼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이호재 선수가 이제 아마 요즘 아니겠지만 좀 얼마 며칠 뒤면은 좀 약간 이적설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지 않을까 얘기는 생각이 있는 것 드는데, 같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예. 그 와중에 제 옆에 블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가 기성용 화이팅! 기성용이 들어갈 때 기성용 화이팅을 하는데 뭐지? 중립석인가? 묘하네요. 라는 생각을 해서 하필 또 안양의 FC 서울 레전드인 기성용을 안양에서 외친다. 그걸 왜 외치니? 왜냐면은 이제 FE 서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포항 팬이면 원정석 가시면 되잖아요. 또 왜 와가지고 왜 거기서 그러냐고요. 그 이게 정말 그 당연히 일반 지성인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차분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립석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으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포항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또 올라가게 됐고, 근데 뭐 포항이 근데 또 다음 주가 하필 또 광주 원정입니다. 그 이후에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첫 광주 원정인데 또 레반테 형님들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제가나 소모임이 문제입니다. 이따가 소모임을 전체로 까진 마요. 저도 안 하는데 최근엔 안 하는데 그 이상한 애들이 좀 있는 건 맞는데, 이따가 이거는 이따 경인더비 때 뭐 팀이 어딜 가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또 그 사람들 없으면은 또 이제 퍼포먼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사마님을 뵀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예, 쿠사마님이 이 경기를 보셨는데 댓글 읽고 그 에피소드 좀 뭐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날 7월 5일이었죠? 7월 5일 날 맞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녁 새벽이네? 새벽에 남겨주셨구나. 1시 반쯤에 안 주무시고 이 경기 회포를 풀고 계셨나 봅니다. 월드컵보다 K리그 포항에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도파민 터지는 경기였네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인증도 하셨고, 나중에 이제 몰랐는데, 나중은 아니지, 그때 톡으로 이제 지우 씨가 쿠사마님을 배웠다
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물을 영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경기 때 한번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뵀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둠 속에서 한 5분 각자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아마 또 주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잠깐 얼굴 보고 이제 그때 막걸리 하나 주셔가지고 어유. 네. 그거 먹고 그러고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이날은 제가 따로 연락을 안 드렸거든요.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정이 있으신 걸로 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갔었는데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또 뵈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혼자 축구장을 갔다 보니까 또 아는 분을 뵈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쿠사마님 뵈었던 것도 에피소드를 남겨주셨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 다 하신 말씀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북과 강원의 경기는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요. 경기적 이슈로 양 팀이요 다 무패행진 중에 만났더라고요. 이게 하도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다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정상 대표팀이 월드컵 32강에 진출했으면은 대표팀에 차출된 이 송범근, 조이제, 김진규라던가 그리고 강원의 누구였지? 이기혁 선수죠. 이기혁 선수도 뭐 합류를 물론 이 경기는 못 나오긴 했는데 이기혁 선수는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48강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홍명보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은 좀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경기는 크게 보면 전반부는 강원이 우세했고 후반부는 전북이 우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 25분에 송준석 선수가 메시 또는 호나우딩요를 연상케 하는 정말 프리킥 득점을 터뜨리면서 리드를 잡고 전반이 끝났고 후반 53분에는 모재원 선수가 내준 공을 이유연이 깔아차는 슈팅으로 골문 구석에 적중하면서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게 골키퍼가 은근히 막기 힘든 게 깔아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강원이 2대0으로 앞서가고 후반부 그 이후로는요 전북이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승우가 만회골을 넣으면서 했지만 이제 그 뒤로는 찬스를 많이 전북이 얻었는데 결국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2대1로 결국은 끝났습니다. 이게 밀어붙이긴 했거든요. 근데 골대를 맞추거나 아쉽게 빗나가면서 아쉬움이 만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될 만한 전북 입장에선 위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김예건 선수 이 어린 선수가 2008년 8월 7일생인데 이 선수가 드디어 프로에 데뷔하게 됐는데 이날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이 프로에서도 김예건 선수가 어느 정도 통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정말 한 84분에 교체 투입돼서 프로 데뷔 전에 한 10분 정도 가졌어요. 근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팬텀 드리블이라고 하더라고요. 라크로케타라고 하는 이런 기술 축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식간에 방향 바꿨다 해야 되나? 발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선수 2명을 순식간에 벗겨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 김예건 선수가 왜 다들 주목하는 이 유망준지를 몸소 보여주면서 전북 팬들에게 환호를 일으켰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팀은 1대2로 패배하면서 차라리 부진한 베테랑 선수들은 N팀으로 내리고 김예건 선수를 선발로 쓰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왔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그 홍명보 감독 때문에 짜증나는데 홍명보의 모습이 전북에 보이고 있다. 정명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고 이제 감독 지략 싸움에서는 정경호의 완승으로 결국 끝났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을 좀 저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홈에서 또 충격패를 당했어요. 그 기업부단 기준으로 이번 라운드가 리그 1만 보면 2승 3무 1패거든요. 네. 시민구단 상대로. 근데 하필 이날은 유일하게 기업구단의 패배를 기록한 게 전북이 돼가지고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예건 선수가 근데 저도 꽤 오래 이름을 들었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유명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 차세대 또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 이 선수의 데뷔전을 좀 보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더 봐야겠지만 잠깐이지만 전북 입장에서는 또 한번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나왔다 하는 거는 좀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경기는 요 정도로 하고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은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이 김예건 선수가 나온 한 교체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네. 그거보다 지금 김승석 선발 나온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 선수를 N팀을 내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김승섭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너무나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시즌 하는 거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로 넘어가서 광주와 울산 경기를 지우 씨가 보셨어요. 요거는 지우 씨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뭔가 얘기할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 광주 입장에서는 이제 폭풍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뛸 수 없는 마지막 경기였고, 이제 이날 선제골을 먹혔지만 이제 동점을 넣으면서 4월 26일 이후에 3개월 만에 거의 필드골을 처음 넣는, 참 어떻게 보면 울산 입장에서 굴욕적인 상황이 됐고, 그 울산이 전반에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방에서 어떤 축구를 준비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전방에서 볼을 압박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뺏어서 거기서부터 나가는, 그러니까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양 윙백으로 나온 선수들, 강상우 선수를 비롯해서 그 선수들에 대한 보강이 있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계속 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날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현택 선수는 이제 윙백으로 나왔었고, 이제 또 이준현, 강상우가 윙포워드였고, 윙백이 심상민, 조현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앞선에서 두 선수를 전반 초반에는 잠깐 그래도 압박을 잘한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여지없이 이제 본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 막판에는 또 찬스가 꽤 있었습니다. 전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이제 이동경 선수의 1대1 장면도 있었고 벤지 선수의 장면도 있었는데, 이날 벤지 선수가 좀 왜 경기를 못 뛰는지가 의문이었는데, 이날 본인이 스스로 그 의문을 좀 해소해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도 잘했었고 유럽 가서 그 핀란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핀란드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왔었고, 초반에는 교체 투입돼서 스피드나 이제 드리블, 슈팅까지는 아쉬웠지만 이제 빠른 모습, 그리고 이제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좀 합격점을 받는 듯 했으나, 경기를 못 뛰는 이유를 본인이 증명을 해버렸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울산 첫 골 장면이 주세종이 사실 패스를 잘 찔러줬거든요, 야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광주가 떠매기도 준 거죠, 골이. 근데 그걸 잘 먹어서 야구가 첫 골을 넣었지만, 그 이후에 참 수비 장면에서는 참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수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사실 조현우 선수를 크게 탓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근데 좋았을 때 조현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또 광주 입장에서는 이날이 괜찮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참 일정이 험난합니다. 제가 남은 경기들 쭉 불러드릴게요. 전북, 대전, 인천, 서울, 안양, 포항, 강원, 전북, 대전. 개빡세거든요. 한 10경기가. 대전은 쉬워 보이는데요. 저희 대전 개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4대1로 말렸기 때문에. 맞다. 그랬구나. 전북, 대전, 인천, 서울. 8월에 안양, 포항, 강원, 전북. 그 다음에 대전까지. 참 쉽지 않은 지금 일정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다소간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다음 주에 있을 전북과의 경기부터 좀 불안합니다. 여러모로 좀 결과적으로는 오늘 예매를 해놨고, 오늘 티켓까지 예매를 했고, KTX는 예전에 해놨고, 이제 갈 것 같은데,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네. 그리고 울산의 딸 비비님이 또 이거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일 대충 하는 시민구단 규탄합니다. 별 2개도 아니고 4개는 뭐죠? 2개면 좀 이해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전 엠블럼을 넣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4개대로 멈춘 건가? 그래도 좀 이게 실례긴 한 것 같네요. 그래도 5개가 돼야 되는데 별이 5개. 5개 맞죠? 지금 네, 내가 맞습니다. 나도 실수했을까봐. 아무튼 5개고. 장수돌침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호연님이 5개에서 홍명보 페널티로 1개 뺀 걸까요? 저희도 감독 뺏긴 피해자예요라고 이제 울산의 딸 비비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홍명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은 2개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홍명보 와서 3개 된 거잖아요. 홍명보 와서 3개 더 이제 세 번째, 플러스. 네 번째 예. 했었고, 5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나가셨으니까. 예. 그건 빼야겠구나. 그럼 2개 세 빼야네. 개가 맞는 건가? 3개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광주가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프런트가 일을 좀 대충 하는 게 좀 있죠. 그 저번에 사건부터 해서. 근데 이건 왜 반대가 있지?
난 이거는 찬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 이 정도면 팬이신가? 이 사람이 싫은 거 아닐까? 아니 그 울산의 딸 비비님이 다른 그러니까 댓글들을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반대를 하신 분도 계신가 보다. 예, 아무튼 그런 거 네. 봅니다. 예, 요 경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있으신 분. 그냥 뭐 이날은 뭐 사실 저는 없습니다. 아,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때 그 동점골 넣었던 울산 선수가 누구였더라? 외국인 선수? 그 첫골 넣었던 게 야구. 야구 선수. 근데 나 그 골이 와, 그 각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와, 나 진짜 센스 있다, 진짜. 너무 잘했다.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골장면 너무 멋졌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걔가 지금 중국 오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 걔를 한 50억에 팔고 레오나르도를 다시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좀 하고요. 아 맞다, 또 하나 있네요. 그 오피셜 그 토마스 오피셜이 드디어 그 오피셜 사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발표는 진작에 나왔지만 네, 저희 또 오피셜 사진을 열심히 찍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아마 역을 하나 대관해서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또 거기서 잘 찍을 수 있게끔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참 너무 꼰대 같은 얘기지만 볼이나 좀 잘 차라 제발. 네, 볼 잘 차는 게 우선인데, 저희가 그 12년 13년에 한참 볼 잘 찰 때도 그 마케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관중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 교훈을 너무 많이 깨달은 나머지 지금 축구를 못 하는데 이런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물론 잘하고 있는 거지만 축구를 못 하니까 뭐든지 다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천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요 경기는 전반 32분이 그러니까 골 장면보다 이게 좀 더 주요했었거든요. 김천의 변준수 선수랑 제주 네게바가 나란히 동시 퇴장을 당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경기를 제가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변준수 선수랑 네게바 선수랑 계속 서로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변준수 입장에서 네게바를 어떻게든, 네게바가 워낙 위력적인 선수니까 막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네게바 선수를 좀 계속 자극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제주 팬들 입장에서는 좀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상황이 변준 선수가 옐로카드 한 장이 있는 상태에서 변준수 선수가 또 네게바 선수한테 또 심한 파울을 합니다. 근데 네게바 선수가 쓰러지면서 갑자기 그 손, 약간은 저 주먹 비슷한 손이 변준수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근데 이게 슬로우 비디오 보면은 이게 고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하다, 이게 되게. 이게 넘어지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맞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판은 계속 돌려보더니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변준수 선수는 옐로카드 하나 있었으니까 옐로카드 하나 주고 네게바는 보복성이다 해서 레드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나란히 퇴장당했는데, 솔직히 변준수 선수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옐로카드 2장이니까. 근데 네게바는 애매하다. 이게 고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옐로카드 정도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근데 보복은 레드카드가 맞긴 하죠. 근데 심판이 뭔가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 봤으면은 레드카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제주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게바 선수가 넘어지다가 균형 잡으려고 팔 휘두르다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좀 억울하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요런 상황이랍니다. 저는 쌍방 옐로가 맞다고 봅니다. 쌍방 옐로면 변준수가 퇴장이 맞죠. 예, 그쵸. 근데 네게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옐로 카드 정도지 저 퇴장인가? 약간 그러니까 그 뭐지, 의도했을 수도 있으나, 왜냐면 근데 심판이 계속 봤던 것 같아. 왜냐면은 변준수랑 네게바 계속 서로 부딪혔거든. 그래서 네게바가 일부러 매긴 걸 거다. 막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건 네게바 선수만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알 수는 없는 거고. 여튼 진술할 거 아닌데 이걸 예, 어떻게 그쵸.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나는 나 같으면은 둘 다 동반 옐로 정도. 제 기준이라면. 그쵸.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퇴장은 너무 좀 간 거 아닌가라는. 여튼 그리고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씩 나란히 퇴장 당하면서 10대 10으로 싸우면서 김천이 먼저 골 넣었습니다. 박철호 선수가 69분에 골 넣고, 다만 3분 만에 제주의 토비아스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나란히 결국은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퇴장 이슈가 가장 컸던 경기였다. 요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박병진이네요. 예, 병진이 형이 네, 그랬겠죠. 그런 이해가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이따가 리그2 얘기할 때 수원과 성남 경기 할 때도 그때도 약간은 이제 정동식 심판에 관련된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할 거예요. 여튼 그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있어요? 한일전 81대 79 승리했답니다. 오, 진짜요? 네. 농구요? 그렇다는데. 오, 대박. 일본이 이겼네? 오, 그런가요? 대박. 다음 라운드 진출이네, 그러면. 그런가 와, 보네요. 대박.
중국이랑 대만은 깜짝 놀랐겠는데 대만이 특히 재앙이겠네. 대만이 재앙이었겠다. 와, 대만 우리나라 이겨놓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소식 알려주셔서. 와, 일본을 이겼어요? 대박. 그렇다네요. 오, 야, 일본. 저번에도 사실 일본 홈에 가서도 되게 잘했거든요. 아깝게 졌는데. 와, 일본을 그럼 이겼네. 농명분은 아닌 걸로. 예, 마주스 다시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드립 치려는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 더비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기를 재훈 씨 직관 가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예, 직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건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 아니어가지고 그냥 짧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7월 5일 19시 반에 펼쳐진 상암벌에서 펼쳐진 에피서울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인 더비 현장에 갔다 왔고요. 스코어는 1대0으로 에피서울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이 원정임에도 서울을 상대로 주도했었고 찬스를 만들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내심 원정 팬들의 원정 승리에 기대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서울의 높은 집중력으로 상대 대응으로 침착하게 막으면서 낮은 점유율에도 순간 역습으로 이어갔었던 그 장면도 있었습니다. 후반에도 큰 변화 없이 인천이 주도하면서 결국 선제골을 넣었었죠. 하지만 이동률의 골이 옵사이드로 살짝 앞선 가운데 그 장면에서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인천이 주도로 찬스를 만들어가는 많은 슈팅을 했었지만 이 그라운드의 변수, 살짝 이날 그라운드가 미끄러운 구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좀 약간 이 변수로 인해서 좀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내포되었습니다. 반대로 에피서울은 부족한 경기력과 다르게 한 방의 결정적인 정승원의 결승골로 이날 상암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할 말은 없지만 민천에게는 긍정적이고 경기력이 높은 것과 다르게 결과만 못 챙기는 아쉬움이 클 경기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경기 외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 주변에 이날 이 QR코드로 무슨 코드가 나와 있으면서 무엇인가 했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대로 저도 갖고 와가지고 아마 단톡방에도 아마 같이 올렸을 텐데, 결국 이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개천 소모임들의 서울 향한 도발 사진, 그것에 대해서 그 사진이 내포되었었던 그거였는데 사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걸개나 뭐 깃발 찌는 그런 퍼포먼스 하려는 그 사진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편한 이슈로 나와서 업보를 심하게 쌓은 꼬라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개천 소모임 뼈다귀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종하기도 싫을 정도고, 굳이 안 해도 될 걸 그냥 똑바로 차는 그냥 빙신 같은 짓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면서 화가 나고, 남의 집 가가지고 왜 그런 그딴 짓거리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고, 그냥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이 짓거리를 선포하는 꼬라지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인천 팬들한테 그냥 고통만 받는 것이지 않나. 그냥 너나 잘하시고 조시나 까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병신이고 뭐를 떠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능지 이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하일 사이트를 돌리는 정성이라도 보이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누가 했어요를 광고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특히나 내일부터 더 하겠지만, 내일부터 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더 하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잡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바보 아마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불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귀찮아질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네이버로 하냐고. 바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찾기 귀찮게라도 해놓으면 안 걸릴 그렇죠. 가능성이라도 있죠. 근데 들어가 보면 네이버 링크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네이버 링크로 하는 건 대체 무슨 자신감인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아무 생각 없었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왠지 약간 그러니까 그 묘하게 약간 그 수치심이 들어요, K리그 팬으로서. 지금 지훈님 말씀하시는 지금 감정을 제가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짱나가지고. 이런 애들 때문에 그 소모임이라는 게 아까 재훈 씨 같은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K리그의 가장 큰 적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사건을 쳐버리면, 안 그래도 K리그 팬 그리고 또 서포터 이런 욕을 먹는 상황에서 이런 짓거리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 자연수 핸드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상황 안 그래도 망한 거 더 조지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을 향한 적대가 뭐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좀 이게 본인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겠죠. 뭔 간지라는 거야. 그냥 참, 머릿속에 쓰레기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도 뭐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고 뭐 아유, 똑똑하고 이런 건 아닌데 최소한 안 걸리려는 뭔가 액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하고 싶은 내 의지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냥 가장 내가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을 한 것 같아서 조금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더 할 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좀 있는 게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경기 끝나고 그 타나토스 거기 그 비서울 거기 서포터즈네 무슨 걸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왕복 3,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걸 올려가지고 그 도발을 한 건지. 근데 일단 인천 네이션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긁히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일단 반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거 풀경기를 못 보고 하이라이트 20분짜리인가? 오늘 아침에 예. 출근길에 30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저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겁니다. 김진수가 또 한 번 스페셜의 영상을 하나 남겼다. 예. 그 거의 이제 무술에 가까운 이건 주짓수인가? 뭐지? 이거는 약간 그렇게 넘기는 김성민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성민 선수에게 약간 좀 몸적으로 이렇게 거는 걸 보면서 저 형이 많이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한 번씩 또 쿨타임을 도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정승원 말린 사건부터 해서 본인이 좀 사고를 안 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송민규의 사건 이런 것들을 말리는 포지션으로 가면서 저 양반이 변했나?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김태환은 왜 그러지? 라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함께 그게 세트였잖아요, 사실 그 둘이. 그러다 보니까 저 양반이 좀 소속해졌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PK나 반칙을 볼 줄 알았는데 그것도 방관했던 그 주심도 신영준인데 아, 그 양- 2부 김종혁. 네. 그 양반한테 뭘 기자입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길이가 돌아왔구나. 돌아온 캐릭이었고요. 뭐 아까 그 걸개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은 뭐 자기들끼리 아는 그 이슈로 그렇게 상대를 긁을 거면은 제대로 좀 알려주는 이슈로 좀 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그 진짜로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걸개나 이런 문화가 좋은데 좋아요. 근데 그 대전 모 소모임처럼 이렇게 너무 틀딱 느낌 나는 거 빼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 빼고 이런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딱 이거 어떤 거구나 를 알 정도는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들어가면 실패한 드립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패한 드립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K리그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끓기지도 않고 찾아봐야 끓기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까? 안 찾아보지? 그리고 저는 웃긴 거는 그 걸개에 대한 설명을 올렸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게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설명 올린 게 뭐랬지 좀 없어 보이네요. 야, 못 알아먹었어? 야, 이거야.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보고? 안 긁혔네? 약간 이런 상황 아니에요? 저도 이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세금 리그 그냥 걔네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인천도 세금 리그 세금 구단이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긁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안 긁혔고요. 어차피 당신네들도 어차피 서포터즈 그냥 지원받고 할 거면은 당신네도 똑같이 지원받는 거면 왜 타인을 욕하냐고. 지금 보니까 그 인천 서포터즈 쪽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있네요. 뭐 그게 3,600인가 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요전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건데. 아니 K리그 보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모르겠네요. 제가 서울 팬들한테 욕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걸개를 만들었던 거기 상대 소모임에 대해서는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좀 재밌게 해요, 제발. 찐따 티 좀 내지 말고 제발. 그래야 우리가 야구처럼 메이저가 된다니까요. 아니 왜 계속 유치한 싸움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뭐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축구판에 찐따가 너무 많아요. 찐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찐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찐따는 제가 말하는 찐따는 네네네. 어떤 게 재밌다, 어떤 게 재미없는 갑분싸 드립이다.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K리그 서포터즈 판에 많아요. 그러니까 인싸라는 사람들을 꼭 좋고 찐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드립을 할 거면 그 좀 알아보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인싸의 컨펌을 바꿔 올려야 되는데
그 찐따가 보통 그 재미없는 드립을 던지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 어른이 돼서 양측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K리그 팬들이 약간 좀 너무 마이너 취급을 당하는 거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경인 더비에서는 뭐 일단 스코어는 뭐 서울이 이겼으니까 그 서울의 승리를 알겠는데 제발 장외전을 펼쳐진 이개 진짜 같은 양쪽 소모임들은 작작하십시오. 그럴 거면 옛날처럼 맞다이를 까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걸 그러고 사이좋게 인정할게. 경찰서 가면 되잖아요. 그럼요. 아니 뭐 싸우지 말래? 그럼 밖에서 좀 맞대 뜨던가. 왜 서로 유치하게 그렇게 그 짓거리 하냐고. 도대체. 그냥 그 3,600 쓸 거면 세금 구단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세금은 맞잖아요. 나도 못 알아먹었을 것 같아. 저거 뭐야? 그거 이러는데. 뭐냐고. 저도 아니, 찾아보고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알아듣게 쓸 거면은 니들이 설명할 그 시간에 제대로 그냥 연구해가지고 상대 긁을거리 찾고 나서 그렇게 디스를 하던가. 좀 재밌게 긁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미라도 있어야지 뭐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긁혀가지고 짜증나건가 하면 그런 감정이 있겠는데 당신들끼리 재밌으면 지금 보니까는 긁히신 것 같은데 니금불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저희도 사실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저희도 답답해. 최근에 서울 잘못 긁었다가 네. 그 포항하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잘못 좀 재미없는 드립이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욕 뒤지게 먹었었는데 뭐 재미없으면 욕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재훈 씨를 긁히는데 성공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긁히는 게 알고 긁힌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읍시옷 같이 해가지고 응? 왜 이렇게 나를 좀 긁어달란 말이야 응? 근데 야 왜 이렇게 못 긁어 하면서 그래서 긁힌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렇게 긁힌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안 긁었고요. 아니 약간 말하는 게 비웅신 같으면서 막 가운데 섞어 올린다고 하신 거를 봤었을 그 때 직관적으로 제가 제일 긁혔던 거는 응. 포항이 울산 전용 걸개가 있어요. 예. 뭔지 알아요. 크크크크 예, 맞아요, 끝도 없는 맞아요. 크크크크 네,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잖아요. 음. 개 긁혀요. 맞아요. 지면 개 긁혀요. 음. 왜냐면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걔네가 골 넣자마자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진짜 긁혀요. 몇십 년에 봐도 긁혀요.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거 대전이 다시 말씀드리면 긁힌 거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못하냐 때문에 답답해서 긁혔다. 예. 저 이 말입니다 지금. 좀 화가 납니다. 아우 그런 왜 걸 이렇게 보면. 차라리 재밌게 긁혔으면 내가 안 긁혔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내 설명을 하는 저런 찐따 같은 걸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일단 경기 리뷰보다는 그냥 사실 이슈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썩을 내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진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인천은 서울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통의 라이벌리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인천 서울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별거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저도 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거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 삼성에서 좀 약간 좀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아마 인천 쪽을 넘어간 팬들이 좀 있어서 초창기에 그래서 수원 이중대라고 불렀었죠. 처음에. 뭐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한 뭐 좀 속된 말로 그렇게 말 불려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에 대한 적대감을 보였고 그 연장선인가? 그 연장선일 것 같아요. 근데 인천과 수원도 사이 안 좋지 않나요? 맞아요. 뭐지 이거? 그냥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서 내포됐었던 뭐 또 다른 존재감들인 거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저는 그렇게 좀 약간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전북 울산, 뭐 포항 울산 이런 경기 더비전 이런 거는 약간 그 뭐랄까 원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뭔가 죄송한 얘기인데 인천이 서울을 싫어하는 것만큼 서울은 인천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서울은 약간 반대로 전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전북은 사실 서울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하고 안 좋지.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하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전북하고 또 안 좋기도 하고, 근데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도 안 좋지만, 근데 그 약간 싫어하는 농도로 따지면 인천이 서울에 대한 적개심이 서울이 인천에 대한 적개심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저 감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역에 대한 감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서울이라는 그 대도시와 인천도 어차피 그래도 그 서해 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었던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인 고속도로는 뭐 그렇게 그쵸, 얘기 나온 그쵸. 것들이 거기에서의 감정도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느 순간 그 둘이 되게 라이벌전 구도가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경인 더비, 인경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저는 네. 저도 이제 K리그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제일 원조는 어차피 휴버 매치의 그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도 인천도 결국에는 이제 계속 생겨나므로써 그 당시 K리그 1 거기서 버티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수도권 구단에서의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뭐 FC 서울에 대한 적대감은 당연한 거고 수원 삼성과도 결국에는 작년 K2에서 맞대결 하면서 그런 라이벌리를 더 구축해 갔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인천이 어디 가서도 좀 라이벌리 구도를 가져가면서 좀 최근 나온 건 또 결국에 부천 FC 155랑도 거기는 이해가 돼요. 거기는 네. 확실히 지역 감정으로서는 되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주목되는 것은 없겠지만 사실 제게 라이벌리적으로 간다면 사실 부천 FC랑 강하게 나오는 게 사실인데 FC 서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서울과 인천의 그런 지역 감정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저희 궁금해서 이 얘기 네. 나온 김에 네.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그럼 리그1은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이제 후반전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전반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리그2를 가지고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메고 나선 길 시도는 텅 빈 채로 나를 반기네 어제는 후회로 밤을 지새고 오늘은 불안의 파도를 넘어야 해 Step by step 넘어져도 그게 바로 길인걸 Day by day 상처들은 훈장이 되어 빛나네 우리가 꿈꾸는 그곳이 멀다 해도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걸어가면 돼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열려 달려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손을 높이 들어 We're living on a dream 세상은 늘 정답을 내놓으라 해 차가운 숫자들이 나를 옥죄해와도 하지만 기억해 우리 가슴 속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불꽃이 있다는 걸 Step by step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Day by day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는 믿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 결국엔 눈부신 그림이 완성될 거야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인생이라는 것이 무대 위에서 Sing it loud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되어줄 거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긴 여정일 뿐 우린 매 순간 기적을 만들고 있어 준비됐어 이제 하늘을 향해 외쳐봐 Ready set go 반주었을 뿐이야 멈추지 마 Hold on tight 기적을 믿으면 내일로 달려가 We can make it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녹음기 켰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뭐 언급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보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예. Remember the tears and dirty the green spring sky. With the taste of the cruel illusion. 가장 푸르던 봄날의 광장에 피어난 붉은 꽃 민주를 외치며 쓰러진 영혼들의 수고한 약속 그날의 눈물과 빗방울이 땅의 내일이 되었는데 차가운 모니터 뒤에 숨어 그 아픔을 토롱한 자들 비열한 웃음 뒤에 가려진 너희의 슬픈 초상화 이끼 낀 골방에 갇혀 짓거리는 인명의 손가락 역사의 거대한 강물을 거스르는 무모한 바람 타인의 깊은 상처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가 그늘 속 속삭임들은 햇살 한 조각에 바래질 허망한 환상일 뿐이란 걸 왜 알지 못하나 Ready! 비로소 내려간 역사의 찬란한 페이지를 비켜가면 독서로로 빌어 발버둥치는 내게 세상이 똑바른 길을 걸어 빛을 향해 나갈 때 너 홀로 외국도 시간 속을 표류하고 있어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진 유산을 배워라 엉클인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수고한 피로 피어난 민주의 꽃잎들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진실이 길이리라 조롱의 축제가 다 끝나면 남는 건 공허한 벽 그리고 구원하지 못해 외로운 눈방의 침묵 기억을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불꽃 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 너희는 떨고 있을 뿐 Ready! 비로소 내려간 역사의 찬란한 페이지를 비겁한 독서도 불에 발버둥치는 너희들 생생히 똑바른 길을 걸어 빛을 향해 나갈 때 너 홀로 왜곡된 시간 속을 표류하고 있어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준 유산을 깨워라 엉클인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그날의 광장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어 스스로를 가두지 마 저 뒤틀린 시선을 깨고 광장으로 걸어가 Into the light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준 유산을 배워라 엉클인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이끼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